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한테 바래야 될 것, 기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팟의 초대석에서는요, 이미 저희 이제 그 스마트 튜브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논리 정연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우리 메디테라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 칼럼니스트로서도 또 활동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 메디테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정책 네. 어떻게 될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그거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실 서울 부동산만 막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 막 엄청 뜨겁다 신고가 거래되면 신고가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사실 지방 분들은 힘드시거든요. 우울하죠. 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데 출연을 하면 댓글에 왜 지방은 얘기를 안 해주냐 서울만 부동산이냐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렸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시던데 서울만 부동산이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 네. 이제 부동산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움직이시는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격대가 좀 내려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전에 2023년, 24년에는 네네. 아무래도 22년 하반기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너무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그렇죠. 정말 누가 들어도 알만한 그런 단지들 비싼 거 그런 거 위주로만 20억대, 30억대 단지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렇죠.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민이 그거 같아요. 좀 조금 오르긴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가는 게 맞을지. 내가 최고가를 찍어줘야 되나?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올라왔는데 이 네네. 안 올라오는 것을 지금 사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가 약간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네. 그러면 그 가격대를 밑으로 내려왔을 때를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15억대, 20억대 이런 거 얘기하면 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억대, 20대 역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90%는 다 그 이하야.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좀 많이 이제 강의를 다 이것저것 다니는데 네. 거기서 수강생들이랑 이제 상담이랑 이런 것들을 해보면 네. 보통 7, 8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네. 대출을 조금 받아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뭐 2, 3억대도 또 많이 문의하세요. 네네. 2, 3억대도 많긴 한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래서 2, 3억대를 가지고 한 5, 6억대로 움직일 만한 수도권이 있나 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지금 5, 6억대 하던 애들이 지금 7, 8억대로 올라갔어요. 조금만 빨리 움직였어야 되나? 네,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 단지들 지금 추천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알겠습니다.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단지들은 사실 지금 급하지 않아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오케이. 근데 10억에서 15억대 사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속도가 붙는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예. 지금 하루하루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속도를 높여서 움직이셔야 돼서 급한 사람들 위주로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네네. 오늘 그 내용 챙겨드리고 나 오늘 급해. 해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부동산 분위기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일단 공약 자체에 부동산이 없었고. 네, 맞아요. 이게 뭐 어저께도 그 증권부에서 계셨더라고요. 증권만 좋아하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 약간 건드리면 긁어부스럼.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부동산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풀어준다 그러면 또 반대서 욕하고. 그러니까. 또 구제한다 그러면 또 반대서 욕하고. 어떻게든지 욕을 먹어. 네, 그래서 부동산은 건드리면 오히려 안 좋은 늪 같은 맞아요. 그런 분야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당선이 됐어. 됐어. 안 건드릴 수 없죠. 그렇죠. 이제 우선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네. 지금 경제가 벌써 1분기에 마이너스 0.2% 경제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너무 급한 거죠. 네네. 원래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명분도 있어. 경제도 이렇게 급한데 부동산은 아직 아니야. 네네. 라고 미뤄둘 시기가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지 않게 경제를 먼저 하면서 증권가에 계신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해서 인선이 끝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한 9월, 10월쯤 되면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해 보셔서 아셨겠지만 발표하면 바로 시행이에요. 그렇죠. 네, 준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표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이드했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예측해서 좀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세금 규제를 줄인다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니라고 하는 뉴스를 갖고 왔는데 이제 공급을 늘리고 세금 규제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3년 안에 서울 부동산의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면서 경기도권 안에서 공급이 있는 좋은 지역들을 보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남의 교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본청약이 이제 하나 둘씩 시작을 했어요. 네, 교산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청약이 시작되고 나서 3억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또 난리가 났었던 단지 중에 하나예요. 청약했나요, 그거? 네, 청약 끝났어요. 프로지오? 네네네. 프로지오야 또 이름도? 네네, 5월 달인가 했었거든요. 일본 브랜드도 막 들어가는구나. 네네. 그래서 1개 신도시 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된 건 뭐냐. 그 위에 5년 차쯤 된 호반이 있었는데 거기가 같은 병 대비 8억이었는데 교산에서 5억대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억. 그러니까 3억 로또 청약은 당첨만 되면 3억이네 일단. 네, 최소한. 네,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딱 잡힌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좀 난리가 났었고 이 또 3개 신도시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건 하남의 교산 신도시거든요. 강남 접근성이 최고 아닙니까? 맞아요. 뭐 저쪽에 왕숙이라던가 뭐 대장이라던가 뭐 창릉이라던가 광명시흥이 있지만 아무래도 입지가 교산을 따라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교산에 이번에 본청약을 한 프로지오의 입지 자체가 이전에는 정말 덩그러니 택지야 가운데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들어갔다가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어서 원도심의 인프라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남 검단산역 여기 5호선. 네. 그 종점 아닙니까, 종점? 네, 맞아요. 그래서 요 끝에서 바로 도보로 이용한 역세권 아파트예요. 요 교산 프로지오. 네네. 도보권이지 뭐. 네, 20평대 지금 5억대 분양을 한 거고 또 너무 좋은 게 여기에 스타필드랑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저 정도면 걸어가도 되겠다. 네, 근데 스타필드 갈 때나 뭐 이렇게 장 보러 갈 때 사실 5분 거리도 다 차 갖고 가긴 하잖아요. 짐을 싣고 와야 되니까. 네, 짐이 무거워서 이제 산책 겸 뭐 놀러 간다 이러면 걸어가도 되지만 뭐 짐을 할 때는 사러 가는 거라서 게다가 요 위쪽으로 이제 벚꽃길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게 더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밀리지 않고 또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갖췄네. 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예, 그러니까 소유권만 없고 다 갖췄네. 그러게 우리가 소유권이 없네. 그래서 지금 3억 로또라고 해서 입지도 너무 좋으니까. 저게 대장 되겠는데 입주하면은.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3호선 연장 호재가 있고 하면 사실 가미지고 요쪽으로 해서 된 이제 교산 신도시 밑에가 나중에 또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3호선만 들어오면 또 달라지죠. 또 입지가 또 재편되겠죠. 근데 우선 시작은 이제 여기가 좋네요. 날라가겠죠. 스타트가 좋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공급은 이미 3년 동안은 힘들어. 서울 생활권과 같이 하는 하남은 너무 좋은 입지잖아요. 구리, 하남. 저 정도는 서울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 거의 서울 생활권이죠. 지하철 5호선도 서울 지하철인데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울 생활권을 같이 하는 경기도권을 같이 챙겨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미리미리 챙겨보자.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말이 나와서 이제 4기 신도시까지 실행 의지가 있다라고 내왔는데 사실 4기 신도시는 택지지구를 1기나 2기, 3기 신도시는 택지지구를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신도시화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4기 신도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4기 신도시 시로 얘기하기에는. 왜냐하면 택지를 이렇게 지정한 게 아니고 그냥 교통편이 있는 그 라인을 중심으로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게 청년주택, 신혼주택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 하니까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주택을 주변으로 좀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와전이 돼서 4기 신도시급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는 거는 사실 어느 후보가 됐어도 이건 이어가는 기조였잖아요. 양쪽 후보의 공약집에 한 줄씩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목표는 똑같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서 공급을 좀 부족한 거를 채우겠다. 목표는
똑같은데 가는 방법은 네.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벌써 국힘은 폐지하겠다 했고 민주당은 아직 생각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이것만 봐도 서로 다른 결이고 그리고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앞단의 내용을 조금 약간 생략하고 명확한 이제 핵심 키워드만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 앞에 생략한 부분은 딱 세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글자 뭐예요? 예, 바로 공공성이죠. 공공성. 네네, 공공성에 기여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공공성이 들어가면 괜히 네네. 한숨이 한번 나온다? 이게 모르겠어. 언제부터 공공성이 좋아야 되는 건데 네네네. 부동산에서 공공성 하면 괜히 좀 될까? 이건 좀 의심이 들어요. 막.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벌써 이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기여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를 내주고 안 해주고로 지금 왈가왈부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결국에 이제 1개 신도시도 손도지고 했을 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공공성 기여, 너네 용적률도 더 많이 받고 기여. 이것저것 혜택을 받으니까 임대주택도 좀 넣고 이것저것 기부 체납도 하고 뭐 이것도 해야지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아 생각보다 자기네들은 많은 걸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많은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압구정 현대도 그렇고 네. 임대주택 더 거기에 임대주택 넣어라. 아, 저것도 공공성인가? 그 한강변에다가 배치해라. 그것도 공공성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 압구정 현대에 임대주택 넣어라. 그것도 한강변에다가 위치해라. 이런 게 이제 공공성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누가 이거를 합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도 땅 파도 3년 내에 아파트를 준공하기 힘든데. 요즘은 기간이 더 늘어나가지고 맞아요. 네네. 지금 시작해도 3년 넘어가는데 더 힘들죠. 그러니까 뭐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뭐 패스트 트랙을 해주고 뭐 용적률 늘려주고 이게 사실 공급의 정석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 사러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고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이거나 관리처분 인가가 가까운 단지들은 오히려 주춤주춤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걸리니까. 그러네. 예, 특히나 이제 이전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광명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네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아파트라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때 주저하게 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고려해야 되는 단지들은 주춤주춤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반 분양받는 사람은 안 내도 되지. 네네, 조합원. 야, 그러면 지금 분양권이 입주권보다 인기가 많긴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고 해도 네. 이제 아무 재건축이나 들어가기에는 네.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따가 10억과 15억 사이에 있는 단지가 너무 좋다라는 게 네. 거기에 있는 단지가 이 재건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역의 단지라서 이제 틈새로 두 번 꼬아서 들어갈 수 있는 단지거든요. 야, 요즘 또 두 번 꽂는 게 또 유행인데. 아 그래요? 네, 오세훈 시장님도 두 번 꽈서 할 듯 안 할 듯 말씀해 주시던데 진짜. 아, 그런 의미인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10에서 15억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어디요? 얼마 전에. 어디?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라고. 네, 집중.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갔더니 이게 한 번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두 번 꼬아서 틈새를 찾아가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갖고 왔고 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세금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세금 규제 최소화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현행대로 가겠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나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사람들 그냥 세금 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 두 마디에 딱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져 있어요. 단순하게 와 그렇게 한데 우리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기엔 너무 순진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냐? 현행을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 개정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뭐 190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네. 그래서 법을 못 바꿨는데 그냥 법대로 이전에 정해진 대로 할게라고 하면 네.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공정령으로 눌러놨던 것들을 네. 해제해버리고 그냥 법 고스란히 가겠다라고 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높았던 세금의 무게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일단 취득세 중간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이제 그 시행령으로 눌러놓은 게 양도소득세인데 그거 유예한 거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여기서 또 숨어져 있는 게 있어요. 또 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놨잖아요. 또 올려둘 수 있구나. 맞다. 네, 그걸 풀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또 할 수 있지. 법으로 개정한 게 아니니까. 맞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본인의 뱉은 말의 명분은 지키면서 법이 개정 안 된 거 그냥 현행으로 유지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종부세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네. 그리고 뭐 종부세 세율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우선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거라서 네. 이러면 보유세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대출 받아서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집 팔아서 세금 내거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안전한 예쁜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세금 낼 돈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런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시퍼렇거든요. 퍼런 게 하락, 조정. 하락, 조정도 아니고 하락. 노란 게 보합, 빨간 게 상승인데 상승은 점점이 있죠. 서울, 세종, 울산. 요 세 개만 있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하락이에요. 야. 지금 솔직히 부동산 뉴스 나오는 건 다 뭐 거래하면 신고가 계속 높아진다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지금 막 거래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나 지금 막 급하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서울의 핵심 지역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 지역 분석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매수할 사람이 그렇게 많냐라고 네. 봤을 때 지금 이 초록색이 진해질수록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국이 나온 거거든요. 전국이 청정 지역이에요. 저거 빨간 거 하나는 뭐야? 세종이죠. 세종이 반짝. 우리가 4월에 그때 한번 이슈 터졌을 네네네. 4월에 반짝했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 나왔을 때. 네네. 이때 반짝 세종이 이제 빨간불이 잠깐 들어왔고 전국이 청정 지역이에요. 우리 공기가 맑겠네. 녹색이라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 우위 지수냐, 매도자가 갑인 시장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구역과 단지들은 정말 손에 꼽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수자가 더 우위고, 네네.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인 데는 좀 손으로 꼽는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방이나 이제 안 좋은 쪽에 계신 분들은 집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보러 오고 집값을 낮춰도 아무리 낮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요새 또 대전 같은 경우는 또 미분양 때문에 또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역 중에 미분양이 대부분 많죠. 네네. 울산 빼고는 다 많죠. 그러니까 대전은 뭐 도하신도시 빼고는 지금 미분양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자의 그 기운이 별로 없어서 청정 지역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방이 더 이렇게 힘들어진 건 결국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너도 나도 뭐 거주는 지방이 하더라도 보유는 서울에 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다 서울 쪽으로 몰려서 더 그런 게 있잖아요. 똘똘한 채가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 똘똘한 한 채를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조를, 문화를. 그쵸. 이 구조를 깨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한테 바래야 될 것, 기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첫 번째. 뭐, 첫 번째. 우선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 활성화 정책. 네네. 근데 이전에 정부에서는 세컨드홈, 이번에 제2 국민주소제 나왔는데 어떻게 별장 하나 지방에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그게 로망이어갖고. 네네네. 전국에 다 사놨었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세금을 막 때려서 그냥 다 팔았어 그냥 뭐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지금 경제 마이너스 0.2%로 너무 힘들다는데 일반인 사람한테 지방에 미분양 많고 빈집 많으니까 세컨드홈으로 제2국민주소제로 가서 혜택 조금 줄 테니까 가서 집 사라고 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본인도 안 가잖아. 어쨌든 지방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그 구조를 깨주려면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해야 돼요. 근데 지방 활성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약하게 하면 이제 간의 기별도 안 가고 효과도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냐? 네.
취등록세 중과는 지방은 배제하겠다 정도는 나와줘야죠. 투트랙으로 지방은 그냥 중과에서 배제. 예. 일반 세율로. 예. 근데 이것만 해선 또 안 돼요. 또 뭐? 여기에 플러스 보유세를 책정하고 이제 할 때 중과를 할 때 주택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방에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 지방 두 채 세 채 되면 막 보유세 올라가고 중과하고 이러면은 사기 힘드니까 네. 총 자산으로 20억, 30억, 70억짜리 반포도 있는데 네. 막 1, 2억짜리 지방 한두 개 더 갖고 있다고 더 중과하고 이거는 사실 이게 더 불공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공평합니다. 네, 불공평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하려면 이 두 개의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보유 주택수에 따른 중과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거, 그리고 지방의 취등록세 중과는 배제해 주는 거. 적어도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줘야 어느 정도 지방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야 이 똘똘한 채가 부서지면서 지방 미분양도 좀 해소가 되고 지방도 그렇죠.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지방도 솔직히 중과만 아니면 사고 싶은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방 균형 발전이 대통령의 주요 과제 중에도 하나예요. 그렇죠. 서울만 부동산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지방도 네.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싶으나 이제 과연 얼마나 지방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보이실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광역교통 시설 확충은 사실 올해 빨리빨리 진행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OC 예산이라던가 이런 거는 3월에 보통 예산이 다 책정돼서 내려간대요. 그렇죠. 근데 올해 3월에 이제 비상계엄하고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 착공식을 했는데 아직도 삽을 못 드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BC 뭐 이런. GTX BC. 네네네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예산을 해서 좀 내려보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가 내기 쉽지는 않겠다. 일단은 이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지역 화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그게 일단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나갈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행 세금을 부동산에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거나 좀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세수 부족이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이왕 받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정부의 곳간을 확인하고 어머 이 정도야? 비어있는 곳간을 보고 지금 허걱하셨을 거고 지금 뭐 AI다 반도체다 몇십조 지원하겠다 그리고 국민 25만 원씩 그쵸, 주겠다 쓸 돈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100조로 AI 넣겠다 했으니까. 네. 그럼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뽕튀기를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예, 레버리지 한 100배 써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세수를 어디서 끌어올 거냐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이렇게 딱 하고 부동산 이렇게 딱 하고 해서 세금을 왕창 딱 이렇게 챙기고 이런 세금을 확보했었던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손쉽고 이전에 효과가 확실했던 것들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걸 안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또 썰렁한 이래서 춥다 그랬구나. 추워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이야. 그래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거를 믿고 기다려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런데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세금 낼 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네, 고시원 강의 되세요, 고시원. 우리 현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 내기 위해서. 요새 현금 흐름 강의가 요새 좀 그래도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전국적으로 좀 부동산 어떤지 조금만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부터 수도권이 좀 회복세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지방은 그 이후로 하나도 회복을 못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세종뿐만 아니라 충북이 좀 올라왔어요. 충북. 충북이 왜 올라왔겠어요? 청주. 그렇죠. 네. 청주가 다른 대기업들은 다 미국 트럼프 옆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악수도 하시고 하느라 바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청주에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더 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지방세로 낸 법인세가 1,00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청주가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젊은 사람들도 많고.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기대해볼 지역으로 그리고 충북의 청주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수도권화된 지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표현 좋네요. 수도권화된 지방이다. 네네네. 네. 거의 경기권에서 가면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렇죠. 네네. KTX 타면 5선까지 1시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사실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고 LG도 있어요. 저기 LG 화학도 있고 네네, 2차 전지 다 있어. 네, 맞아요. 그리고 방사능 과속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뭐 전도 유망한 기업들이나 이제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고 또 청주가 최근에 또 30조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그 나라에서도 받고 기업 투자도 받고 기업 이런 투자.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되게 그래서 앞으로 청주는 발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기대를 봄직한데 역시나 다들 다른 지방 힘들 때 충북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0.09%. 근데 다른 지역은 다 마이너스인데 혼자 플러스에 있고 네. 좋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방에 좋다는 건 의미가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충북의 청주나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지방 활성화 정책이 온다? 그럼 제일 먼저 그러네. 먼저 움직이겠네. 먼저 가봐야 될 곳이죠. 살짝 갈궈놨으니까 네네네. 확 올라갈 수 있겠네. 게다가 전세 시세 상승률을 보면 전세는 좀 다르네. 네네. 확실히 전세 상승률이 훨씬 좋거든요. 야, 강원도, 전라도 다네. 광주까지. 네네. 그래서 전세 상승률이 물론 지금 막 폭등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후 그렇죠. 26년에 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근데 저기 뭐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건가? 저렇게 갑자기 올라갔어요? 아니 근데 공급이 있어도 좀 올라간 데도 있고 최근에 공급이 없으면서 이제 공급이 소화되면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온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울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새 좀 울산 가봐야 되냐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지방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나서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약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전세를 보면 경북이랑 대구, 경남만 빼고 나머진 다 좋아요 분위기가. 왜 저기만 우울해? 왜? 공급 물량이 있어요. 경북, 대구, 경남만 우울하네 지금. 네네. 그러니까. 부산도 빨간데? 네, 공급 물량이 좀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좀 토화되는 속도가 좀 또 느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지만 전세가가 받쳐준 다음에 매매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좀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가 버텨주는 거니까. 실수가. 네네네. 그래서 지방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이제 지방도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지진 않아요.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뭐 신규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 네네. 그거 비교하면은 와 구축들은 이 가격이 가능해?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84도 사고 오고도 막. 근데 제가 사실 엊그저께 또 지방 갔다 왔거든요. 임장을. 근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람한테 매수가 많아요, 매도가 많아요, 전세가 많아요 했을 때 전세가 압권. 그래서 저 빨갛구나 전세가. 네, 전세가 압권. 그리고 그러면 전세 매물이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갛구나. 네, 전세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 전세를 구하다 못 구하면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고 그렇지. 지방은 특히 전세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가끔 보면 역전된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주택을 못 하게 했잖아요. 네네. 다주택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를 공급할 사람이 없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어느 데를 가도 전세 매물은 귀하고 없다. 지방에 그러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대요. 그래서 전세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그 옆에 전세를 찾아서 기다린대요. 정 찾다 없으면 그냥 갱신을 한다거나 눌러 앉거나 하지 새로운 전세가 없으면 그냥 이사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로 갈아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매수랑 매도랑 있을 때 그럼 거래가 되게끔 좀 매도가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은 이 떨어질 만큼 더 떨어져서 더 낮춰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마지노선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자는 지금 지방은 좀 불안하니까 그 가격에 못 사겠다라고 해서 이 괴리감이 아직도 있어서 지방은 좀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가격이 그래서 안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이 좀 최근에 서울 뭐 부동산 뜨겁고 뭐 거래 뜨거웠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월 평균 거래량이 항상 밑에 있었어요. 2, 3월에 좀 서울 뜨거웠다, 서울 수도권 넣어도 월 평균 거래량 밑에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활성화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뉴스에서 계속 막 신고가 거래 많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 부동산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 3월에 뜨거웠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80%로. 근데 다른 때는 50%, 60%밖에 안 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다시 60%대로 회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 없고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만 26년 이후에 서울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은 이제 줄어드는 기조로 가니까 그렇죠. 전세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
서울 수도권은 원래 안 했고 네네. 지방은 안 좋아서 못 했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게 뭉쳤네. 합쳤네 이제. 네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입주 물량 적으면 전세는 더 올라갈 텐데. 특히나 입주 물량이 대부분의 이 전세나 이주 수요를 그렇죠. 커버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기존 구축에서는 이사하는 사람의 물량만 나오니까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로는 그게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인구가 조금만 늘어도 엄청나게 폭등하겠네요. 그건.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어느 계기로 확 갈 것이냐. 물론 지금 당장 폭등해서 가고 모든 지역이 다 폭등해서 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수요가 늘어야 되니까. 예, 각 지역별마다 타이밍은 다를지언정 계기는 다르게 나타날지언정 전세가 상승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필요하다.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세가 상승에 대한 대비는 늘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24년도에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과잉인 이제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25년에는 과잉인 게 인천, 대전. 대전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북, 청주가 또 생각보다 공급이 많거든요. 분양하는 단지들도 꽤 돼요. 그쵸,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받아줄 여력이 되니까. 미분양이 없더라고 별로. 네. 분양 계속 해도. 그리고 분양가도 좀 착한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억 4억 뭐 이렇더라 보니까. 네네네. 신축인데 막 3억 4억이래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네네네. 그래서 근데 25년은 그래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 26년에는 광주만 좀 이렇고 네. 나머진 다 부족. 적정 막 이래요. 그러네요. 파란 게 부족한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27년도에 대전 쪽 대전만 과잉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족한 지역들이 많아서 이제 서울이 공급 부족을 먼저 시작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아, 대전이 좀 많아요? 그럼 대전이- 대전하고 서울하고 네네. 초급핵 광역철도 하나 까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예요, 사실. GTX를 좀 깔면은 한 40분대 오지 않을까? 대전까지는? 근데 문제는 사실 GTX도 할 얘기가 많은 게 네. 제가 GTX 관련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었어요.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GTX 관련 강의는 뭐야?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걸 정부 정책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근데 GTX가 정말 GTX다운 GTX는 GTX A 노선밖에 없고 그 A 노선 안에서도 전 노선이 그런 게 아니고 서울역부터 파주 운정 거기까지만 GTX A의 진정한 노선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다른 노선들은 기존의 노선에서 깔았지. 예, 같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하는 거라서 GTX가 뭐 만약에 100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하철 지나갈 때 기다려주거나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맞아요.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100을 낼 수 있는데 7, 80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GTX A의 서울부터 파주 운정 거기까지는 새로 노선을 깔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새로운 노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속도가 제대로 GTX 속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주 분들이 계속 웃는구나. 근데 지금 요새 울어요. 파주 운전 파주 또 왜 울어 또 왜? 생각보다 GTX A가 개통이 됐는데 집값이 생각만큼 안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경기 남부랑 가격 비교해 보면 또 아직도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네. 예,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서진 못했어요. 지금 2021 대장 시세를 아파트. 못 네네. 넘었다. 네. 왜 거기에 막 10억까지 갔었는데 아직 10억이 회복이 안 되고 하니까 네. 이제 파주 운정 분들은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GTX A가 뭐 어쨌든 그렇다. 네. 그래서 27년도에도 이제 대전만 좀 과잉이고 나머지는 또 부족할 거라서 네. 전국적으로 어쨌든 전세 대비하셔야 되겠다. 일단 2026년도 7년도는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